실전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연습을 하세요. 오늘은 뭐 이렇게 매매를 했으면 내일도 이렇게도 매매를 해보고 똑같은 원칙대로 원리대로 똑같이 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자,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이 원칙대로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실력입니다. 많이 안다고 실력이 늘진 않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꾸준히 나를 자제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실력이자 능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자, 오늘 4월 15일. 자, 오늘 영상은 이미 올라갔죠. 우리가 레포트 오늘 드리면서 오후에 우리가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것이며 이 조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코인을 매매를 하면 좋을지,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번외로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를 너무나도 많이 좋아하셔서 단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쉽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긴 흐름에서 보면서 크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50%, 뭐 80% 이렇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렸던 위치들을 항상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추천드렸던 위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변동성이 나오는 시점이자, 그리고 시장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 와중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2월 25일 날 요 시점과, 그리고 최근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위치가 딱 이런 위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긴 흐름에서 보면서 추천을 드리잖아요. 근데 단타를 하는 사람이 긴 흐름을 볼 줄을 모르면 사실 단타를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긴 흐름을 먼저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긴 흐름을 축소해 놓은 게 하루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작은 흐름들도 볼 줄 알고, 전체적인 긴 흐름이 하루에 나타난 걸 보고, 그리고 그 하루에 나타난 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단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이 코인판 안에 돌아다니는 돈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인지하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단은 이제 코인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민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왜 트렌드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8, 9월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이어2 안에서도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는 스택스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스택스가 움직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작년 9, 10, 11월부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나눠드린 이 레포트를 보시게 되시면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 크립토 시장만의 유동성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가 이어져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안에서는 현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늘어나야 알트코인도 상승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장 내에 유입이 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던 시기가 9, 10, 11월이었고요.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레이어 1 쪽이기 때문에 결국 솔라나, 에이브, 체인링크, 제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 랜딩, 대출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LSD, 유동성 스테이킹과 관련된 LSD 토큰들이 있고요. 자, 무튼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던 시기가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레이어 1, 결국 알트코인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레이어 1들은 항상 시장과 연관성 있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 민코인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 비트가 올라가서 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알트코인이 움직이고, 알트코인이 움직이면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도 움직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알트코인, 최후방에 있는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이 민코인이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 하나의 트렌드이고요. 자, 두 번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비트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이 민코인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그렇지가 않죠. 비트와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9, 10, 11월부터 움직였다면, 자, 비트와 똑같은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코인들은 어떻죠? 비트와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레이어 1보다 더 작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요, 물론 이 지금 제가 표시된 건 뭐냐면 이 시기에 레이어 1 코인들이 많이 움직였고, 이 시기에는 선물 상장 이슈로 이어졌던 코인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때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아비트럼이라든지 그리고 스택스 같은 레이어 2가 움직였습니다. 좀 더 깊게 보자면, 자, 스택스는 비트코인 생태와 관련된 코인이기 때문에 ETF 관련 이슈로 스택스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온다고 하면서 제가 이때 아비트럼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죠. 바닥에서. 그리고 스택스가 떨어지고 비트코인 생태계 코인들이 조금 저조한 흐름들을 보여줄 때 이더리움 ETF와 관련돼서 아비트럼이 크게 급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보여주고 상승이 나와줬을 때 다시 결국 레이어 1이 움직인다. 자, 레이어 1이 움직인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잡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알트코인들이, 자, 시가총액이 좀 낮은 뭐 3, 4천억, 5천억 이하의 시가총액이 있는 코인들이 움직인다는 의미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레이어 1 쪽으로 해서 이제 코인들이 움직이고, 자, 여기서는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디파이 안에서도 랜딩 프로토콜, 자,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을 맡겨놓고, 자,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가짜, 우리가 ST, ETH 뭐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이런 게 다 이제 대출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을 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럼 예치금 TBL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면 이거를 가지고 대출금 형식으로 해서 ST, ETH와 같은 코인들을, 토큰을 이렇게 받아요. 이게 하나의 채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을 가지고 또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들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의 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1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도 꾸준히 늘어나면 당연히 뭐죠? 알트가 움직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나갔던 게 스토맥스라든지 파워레즈라든지 바닥에서 다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STP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결국 올라가는 시기별로 해서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올라가는 코인이 있고, 결국 이 트렌드는 결국 잊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매일매일 시장이 변화하듯이 변화하는 이유는 이 돈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긴 흐름에서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축소판이 이제 하루 단타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타하는 방법, 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자금이 쏠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단타를 해야 됩니다. 단타는요, 매일매일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인을 뭐 며칠씩 이렇게 쭉쭉 이렇게 시장이 크게 올라갈 때는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하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최근 AI 코인, 민코인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트렌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하루로 축소를 해볼게요. 하루는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이 폭이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나 크잖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뭐 5%, 10%씩 해서 비트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날보다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타를 할 때는 데이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금이 쏠리는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당일 매매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당일 매매를 하실 때도 하나의 자금이 쏠리는 구간, 자금이 쏠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최근 오늘만 봤을 때는 홍콩 ETF 이슈와 관련해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표 전까지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이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슈나 호재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관련 코인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일봉상 흐름 봤을 때는 자, 갭 상단 구간. 자, 오늘 뭐 첫 시작부터 갭 상단을 찍은 게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일로만 봤을 때 갭 상단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가 상승을 하고 알트가 또 같이 반등이 나왔을 때, 자, 동시에 또 상대적으로 시장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종목 고를 때 가장 센 놈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 온톨로지 가스, 최근에 반등 강하게 나왔던 놈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많이 올라가는 놈들보다는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코크체인은 뭐 5.8%, 자, 그렇죠. 뭐 안 올라간 것들도 찾아보죠. 뭐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8.4%, 자, 그리고 뭐 테조스는 5.4%. 자, 올라간 게 다 각기 다릅니다. 1인치는 6.49%, 그렇죠. 대부분 5에서 뭐 많으면 8%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자,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월요일날 홍콩발 이슈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도 추격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결국에는 우리는 최근 강세를 보였던 네오코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로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슈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날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센 놈들을 찾고요. 당일날 비트가 이렇게 한번 쭉 올라와 줬을 때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코인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일반 개인들,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올라온 것들을 따라 매매를 하지, 하락해 있는 것들을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당일날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터진 놈들을 우리가 위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슈가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홍콩발 이슈가 있는 네오, 관련 중국 코인들로 축소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도 네오가 가장 강하게 또 움직여줬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인을 또 선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앞전에 돈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 다 알았었죠. 자, 결국에는 단타라는 것은요, 긴 시장의 흐름을 하루로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단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매매를 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는 게 되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단타를 권유해 드리진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저는 전업이기 때문에 매번 단타를 합니다. 코인 말고도 주식을 또 계속 해요. 저는 전업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전업을 하는 것은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떼돈 벌기 위해서 전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본업을 갖고 일을 하시죠? 본업을 갖고 하시잖아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많이 벌 뿐 큰 차이는 없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투자는 역시나 부업 삼아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개별적인 얘기였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시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하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없다면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래대금이다. 그 안에서 종목을 추려봐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반등이 나왔고 갭 구간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갭 상단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들을 우리가 찾았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자, 비트보다 강하게 또 올라간 놈이 네오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자, 아침 8시 45분까지 올라왔고 쭉 내려갔죠. 그리고 갭 상단 구간이 대략 67.3K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트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알트도 같이 반등을 하면 결국 이 안에서 자, 비트가 반등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는 알트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보시는 거고, 비트가 고점이 나오면 같이 알트들도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전략을 세워놨죠. 종목도 선정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비트가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2시 15분이었고요. 저점을 나왔을 때가 바로 1시였습니다. 1시와 2시 15분만 우리는 기억을 해보면 됩니다. 자, 1시. 자, 1시였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간 시기가 2시 15분이었습니다. 그쵸? 자, 비트 흐름과 그리고 토탈 3. 자, 토탈 3 흐름에 맞춰서 봤을 때 이 구간이 확실히 저점이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쵸? 그러면 하락하고 비트 어떻게 다시 반등 나오는 시점. 그럼 여기까지 가겠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시 15분. 저점 나왔죠? 2시 15분에 여기가 2시 15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1시 15분. 1시 15분, 2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저점 나오고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죠. 비트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비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가 항상 자, 앞서서 거래가 실린 시점. 자, 이 정도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요. 지금 이 안에 이 안에 이만큼의 물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의 물량이 있는 겁니다. 익절 물량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위에서 매수한 물량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터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투매가 항상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자, 매매를 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밑에 이하 자, 2만 얼마죠? 28,000 자, 28,700원 내지 800원 구간을 손절 자리로 보고 짧은 손절 가격이죠.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올라가면 위로 쭉쭉 뻗어져 있고요. 못해도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손절은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간다 싶으면 결국 비트가 꼭대기 찍은 시점에서 알트는 고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고점 구간이 얼마예요? 자, 대략 3시 45분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6시 15분. 자, 그러면 3시 자, 얼마였나요? 3시 45분. 오호, 보면 3시 45분에 고점이 나오죠. 그쵸? 여기가 3시 45분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시점과 이 고점 구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17%가 나와요. 그쵸? 중간에 뭐 매도를 하더라도 10%는 먹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일봉상으로 봐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짧게는 한 3, 4%, 2%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자리를 잘 잡으면 말이죠. 좀 더 많이 올라간다면 5에서 한 10%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좋으면 뭐 오전에 있고 뭐 오후에 있고 뭐 저녁에 있고 막 움직이는 시기가 있죠. 그런 시기들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결국 딱 하나입니다. 매매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타의 끝입니다. 올라가는 거 따라잡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고 어떤 식의 전략을 먼저 세우고, 그러니까 먼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슈들을 한데 모아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센 놈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두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찾았으면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겠죠. 그 기회는 항상 단기적으로 저점이 될 수 있는 위치이자 손절을 짧게 잡을 수 있는 위치여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매번 우리가 차트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전업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매매를 하면 손실이 볼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거를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매번 시장은 변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실전으로 하지 마세요. 실전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연습을 하세요. 오늘은 뭐 이렇게 매매를 했으면 내일도 이렇게도 매매를 해보고 똑같은 원칙대로 원리대로 똑같이 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자,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이 원칙대로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실력입니다. 많이 안다고 실력이 늘진 않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꾸준히 나를 자제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실력이자 능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이런 흐름대로 전략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면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내일 매매할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매매한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